내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자유롭게 날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입니다. 11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를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는데요. 앞서 화면에서도 잠깐 봤듯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진심을 다해서 이런 사회적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연대해온 곳이 바로 광주 전남입니다. 특히 광주에서는요, 유가족은 아니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의 상주가 되기를 자처한 분들이 계신데요.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입니다. 시민상주로 활동하고 계신 박미자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주 시민상주 모임, 원래는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나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째 됐지만 저희는 11년 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됐든 간에 광주 시민 누구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네. 처음에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서명을 받아서 네. 부모님들께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기도 했고 네. 또 왜 세월호가 침몰했지? 근데 왜 구조하지 않았지? 하는 이런 질문에서부터 네. 시작이 됐고 3년이 흘렀는데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이름은 3년상을 치르는이라는 네. 말을 빼고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3년상이 이렇게 11년까지 이어지게 될 줄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박미자 씨께서는 또 이 모임의 원년 멤버셨잖아요. 네. 처음에 참여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그 해가 저희 아들이 서울로 학교를 가는 해였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운전하고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차가운 팽목강에서 그 비 내리는 바다를 향해 목놓아 부르는 아이의 이름을 그리고 또 그 유가족분들과 가족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분들의 분노, 저분들의 애통함, 저분들의 간절함이 너무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저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네.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광주 시민상주 모임에는 어떤 분들이 또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에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분들이 예술인들이세요. 네. 예술인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네. 함께 하면서 뭐 종교인, 하다못해 주부, 선생님, 학생, 또 사회단체 대표 네.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네.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한 22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세월호 시민상주 모임이 주축이 돼서 준비한 추모 행사가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잠깐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효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는 이혜원입니다. 세월호 추모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서는 현재 본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서 광주시민 상주 모임에서 마련한 기억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광장 한편에는 시민 분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1년 전 수학여행을 떠난 희생자분들의 사진이 그대로 놓여있는 이곳에는
국화꽃이 수북히 쌓여 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 시간에도 시민분들이 찾아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는 광주 시민 분향소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민분들이 들러서 추모도 하시고 또 마음도 전하고 기억문화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이혜원이었습니다. 네, 이혜원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저희 대화로 넘어와서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상주 모임이 꾸려지고 또 11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건 광주가 유일하다고 들었어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광주는 또 광주만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 네가 안다 하는 것처럼 유가족분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세월호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스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부채감 때문이 원동력이 아닐까. 이제 해주지 못했던 거, 네. 구조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채감 속에서 또 각자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또 참여하고 네. 우리 시민상주 모임 같은 경우는 대표가 따로 없거든요. 네. 함께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하는 이런 세월 속에 이러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제 연대의 힘과 함께 광주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로 그게 바로 원동력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유족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광주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도 진실마중길 같은 걸 통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셨죠. 네, 진실마중길이라는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네. 11년 전 선원들의 그 재판을 보러 오시는 멀리 안산에서 네. 오시니까 힘든데 그분들에게 간식도 전달해주고 특히 삭막한 그런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로 양쪽에 네. 피켓을 들고 바라봐주는 그런 길, 그 길이 바로 진실마중길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참 무거우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응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많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세월호 진상 규명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일에 또 유족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천일순례는 또 어떤 활동이었나요? 천일순례도 어떻게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이 됐었어요. 네. 함께 손잡고 함께 발맞춰 출발하면서 첫날 순례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세월호 참사를 알리기 위한 네. 그런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잊지 말고 길을 걸으면서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걸었던 순례.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는 광주 안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순례를 한다 하는 네. 인증샷들을 찍어서 저희 카톡에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천일이 되는 마지막 날은 대대적으로 우리가 노선 코스를 정해서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새로운 해로 시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천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또 유족분들도 좀 광주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11년이라는 시간이 되다 보니 이제는 뭐 누구님이 아니라 네. 누구 엄마 가족 같은 그런 어떤 관계가 됐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이 광주에 오면 정말 따뜻하고 늘 편하다는 말씀. 네. 한 번씩 연극 공연팀도 있고 합창단 팀도 있거든요. 그러한 아픔을 이제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광주로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숙소도 챙겨드리고 또 함께 걷기도 하고 하루는 또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서 민주광장에서 사람 띄기 같은 그런 것도 참여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어찌됐든 끝까지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민상주 모임이 또 마을 촛불 모임에서 시작도 되고 또 지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활동을 마을 촛불 모임들이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시민상주 모임 그 카톡에 처음에는 400여 명이 넘는 인원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신 처음부터는 아니고 네. 예, 중간에 출발했지만 아직도 피켓을 들고 계시는 촛불이 2군데가 있습니다. 금호 촛불, 네. 운처 촛불. 그래서 오늘도 아마 피켓팅을 할 것 같고 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런 마을 촛불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주기가 될 때 네. 함께 모여서 세월호를 추모하고 네. 또 참사에 대한 기억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을 촛불 모임에서도 지금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장 분위기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11일 금요일부터 마을별로 시작된 다양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오늘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기억문화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남로 5.18 민주광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 11주기 광주 기억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무대에서는 잠시 후 7시에 펼쳐질 본 무대를 위해서 광주 전남 예술인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한켠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준비한 청소년 지도사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광주광역시 봉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배치 청소년 지도사 김은조라고 합니다. 네. 이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희 기관은 사회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4월 초 주말에 세월호 순례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도 참여를 해주고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세월호의 더 깊은 진실들을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랑도 기관에서 세월호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억문화제를 준비하시면서 청소년분들과 함께 더 배우고 느끼게 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은 세월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세월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 퀴즈를 맞추면서 세월호에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는 세월호 기억문화제 관련된 부스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도 연대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부스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광주 기억문화제를 총괄하신 김옥진 시민상주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올해 세월호 기억문화제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년 세월호를 기억하는 문화제는 모두 다 시민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줘서 늘 만들어지는 문화제예요. 그래서 올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민 추진단을 모집했고 시민 추진단들과 함께 모금운동을 벌여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 아까 열렸던 예술인 행동장 그리고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7시면 본 행사가 특별히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시민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는 세월호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제주항공 유가족이라든지 이태원 유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계속 참사의 유가족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세월호 참사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잊지 않고 세월호의 참사를 기억하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면 꼭 밝혀지고 다음에는 이런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이야기들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메시지가 네네. 시민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잘 전달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번째 세월호 기억문화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이혜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진도와 목포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11주기를 맞아서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가 슬로건이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기억하겠다는 건 우리 스스로의 다짐인 것 같고요. 네. 행동하겠다는 것은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기억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억으로 남지만 기억했던 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네.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다음 세계를 위한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근데 또 기억, 약속, 책임이라는 단어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하고 약속하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도랑 목포 추모 행사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기억관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곳 역시도 지금 시민상주 모임에서 유족분들하고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팽목항에 가서 그 팽목 기억관을 또 지키고 거기서 네. 밥도 만들어 먹고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키는 팽목 기억관은 그 공간에 어떤 주는 의미, 네. 아이들이 처음 올라왔던 곳,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처음 만났던 곳, 네. 그리고 팽목항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의 가장 그 아픔이 되는 곳,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곳을 지키고자 해서 네. 팽목 기억관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가요? 네, 특히 4월만 되면 네. 평소에도 주말에는 가끔 이렇게 여행객들이 여객선을 타기 위해서 왔다가 기억관을 방문해 주시고 하는데 네. 4월이 되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자녀를 데리고 와서 네. 정말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구나. 팽목 기억관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최근에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처럼 이런 안전과 관련된 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참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자연적인 참사, 뭐 사회적인 참사 있지만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네.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음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확한 매뉴얼이 됐든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11년 동안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도 유가족 얘기 들어보면 특별법 뭐 전혀 움직임이 없고 네. 제주항공 참사도 얘기를 들어보니 뭐 의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지금은 우선 뭐 탄핵이다 뭐다 하면서 제주항공 유가족들은 날마다 지금 네. 애를 태우고 계신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참사에 대한 아픔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좀 우리 국민 모두가 터놓고 공론화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민상주 모임에서 상주라는 이름이 빠질 수 있기를 그런 안전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1년 전 오늘을 기억하고 추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억은 힘이 세다고 하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힘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수요일 남도 이맘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